방어작용이 면역인데, 면역이 왜냐면 이제 그 뜻이 한자어나 또는 라틴어 또는 영어에서 그 어원들을 보면 안전이라는 뜻도 있고 면역이 뭔가를 지켜낸다, 그러니까 방어한다 이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시험에도 얘는 100% 출제되는 내용인데 이게 대체로는 그 실험 문제로 나오거나 또는 자료 해석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우리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개념도 처음에 잘 잡아야겠죠? 여기는 확실히 뭘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댈 수 있다는 거야.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면역을 나눌 때 1차 방어와 그럼 1차 방어가 있으면 2차 방어도 있겠지. 근데 방어작용이라는 말하고 1차 방어나 2차 방어 말고 2차 면역 또는 1차 면역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 1차 방어는 소위 선천성 면역이고 선천성 면역은 비특이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천적이라는 거는 타고났다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 원래 가지고 있는 거, 뭐 이 뜻이고 비특이적이라는 말은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이 뜻이고 그에 비하면 2차 방어는 어떤 거냐면 후천적 면역이고 후천성 면역이고 그리고 특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때 등장하는 이 특이와 비특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시험에서 포인트가 되겠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한다. 1차 방어에 뭐가 있냐면 일단 방어막이 있어요. 방어막은 피부나 점막이나 또는 점액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피부가 굉장히 훌륭한 방어막이구나라는 정도만 인식하면 돼요. 근데 이 방어막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만약에 상처가 났다. 그럼 상처가 소위 방어막이 뚫린 그 곳이 돼요. 그러면 그곳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정도의 나이에 상처가 났는데 세상에 손에 살짝 상처가 났다고 그걸 손가락을 쫙 빨거나 계속 빨고 있거나 아니면 그럴 리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가 난 손을 흙에다가 막 문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흙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걷다가 막 비벼대면 난리 나요. 그리고 이거는 더 난리 나는 상황이 뭐냐면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 난 손을 친구에게 야, 네가 빨아줘. 큰일 나요. 왜일까요? 내 몸에 있는 세균은 그나마 내 거니까 괜찮은데 그나마 남의 입에 있는 세균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들어왔을 때는 덧나요. 보통 그렇게 표현하고 어쨌든 그 개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죠. 이거 깨지면 위험하다. 그럼 점막은 뭐냐면 점막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위에 점막이 있어. 예를 들어서 위에도 점막이 있고 소장에도 점막이 있고 대장에도 점막이 있는데 위에 상처가 난다고 생각해봐. 여기도 음식물들이 들어와서 막 섞이는 곳이야. 그런데 딱딱한 걸 먹었는데 그 딱딱한 것 속에 날카로운 부분도 같이 있는 걸 먹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위에 상처가 난다면 어떻게 돼? 그 상처는 피부에 난 상처랑 똑같이 감염의 시작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방어막이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리고 점액이라는 것도 뭐냐면 점액은 사실 피부나 점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피부에는 뭐가 없냐면 점액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굉장히 피부가 기름진 사람은 그 기름진 것 자체가 점액처럼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로 점액은 어디 있어? 이 안에 있지. 혹시 알아? 혹시 그 위 벽에 있는 그 점액질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뮤신이라고 해. 뮤신이 원래 점액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 뮤신은 그럼 어디 있냐면 모든 장기관 내부에 전부 뮤신이 있는 거야. 그게 왜 발라져 있냐면 방어막이야. 보호막이라고. 장을 미끌거리게 만드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한다.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 내용 자체가 시험의 주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특히 수능에는 이런 내용들을 낼 이가 없다 라고 봐도 될 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럼 자, 두 번째 얘기가 이 방어막에 이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염증 반응이라는 건데 요걸 하나 살펴보자. 아주 간혹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염증이라는 게 다 한 번쯤은 누구나 갖고 있는 염증,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얼굴에 염증이 생기고 여드름 같은 거 아니면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을 다 겪어봤고 그 염증은 왜 생기냐면 보통 이것은 감염 때문에 생겨. 감염이라는 거는 이걸 항원의 뭐다? 침입이야. infection이 일어나면 근데 항원이 뭐예요? 항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병원체를 뜻해요. 보통 병원체 같은 걸 항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항원 말고도 병원체 말고도 항원이 되는 게 있긴 있어.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백질은 전부 항원일 수 있어. 예를 들어 너네가 저는요 선생님 그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어요. 고양이 털에 알러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뭐로 작용하냐면 항원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 감염이 되면 염증 반응이 왜 나타나는 거 아니? 그 감염된 부위에 자 그림을 잘 봐. 처음에 상처가 났어. 이게 상처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 염증 반응에 대표적인 영향을 주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가 누구냐면 비만세포라는 애예요. 비만세포는 여러분이 아나 중학교 내용인데 백혈구의 사촌지간에 백혈구의 일종인데 그 백혈구의 일종의 비만세포는 감염이 됐을 때 세균이 들어오거나 항원이 들어오면 그걸 먹어. 비만세포는 식균 후 이런 물질을 분비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뭐한다? 분비한다. 그러면 자 참고로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혈관의 투과성을 높이죠.
혈관의 투과성을 높인다는 말이 어떻게 여기 있는 염증으로 나타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히스타민이 혈관 투과성을 높이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현상이 벌어진다. 혈액에서 아마 투과성이 높아졌잖아. 그러면 이리로 많은 물질들이 바깥으로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부어올랐다. 여기 뭐라고? 부어올랐다. 이콜 부종이야. 그것이 염증이야. 왜 그랬다고? 지금 비만세포, 여기 있는 비만세포가 식균을 하고 나서 여기 세균이 들어왔는데 세균을 먹고 히스타민을 생성하니까 그 히스타민이 그래서 여기에 물질들을 많이 통과시키게 되면서 부어오르게 되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모기에 물렸을 때 어떻게 돼? 손등에 모기에 물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부어오르잖아. 왜 부어오르냐면 그 모기가 피를 빨 때 그냥 피만 빤 게 아니라 빨고 입 속에 있는 더러운 물질을 몸에다가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몸속에다가 침을 뱉고 그 더러운 놈. 그 침 뱉고 심지어 말라리아 병원충도 있으면 내보내고 그리고 피를 빨아들인 거야. 더러운 놈. 그래가지고 그 더러운 게 들어오니까 몸에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 부어오르는 거야. 그때 어떻게 돼? 이렇게 부어오른 데는 가렵죠? 부종이 생기면 가렵죠? 그래서 뭐해? 긁어. 긁으면 시원하죠? 하지만 긁어. 그러면 덧나죠? 심하게 긁으면 덧나죠? 덧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상처가 생기는 거야.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나봐. 그럼 거기에 세균이 또 들어가. 그게 덧나는 거야. 그때 긁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다가 뭐해? 요즘엔 약을 바르지. 모기에 물려서 가려울 때 바르는 약이 뭐야? 그럼 성분은 몰라? 모기약. 모기 죽는 약 말고 가르는 모기약. 그게 무슨 약이냐면 얘의 작용을 억제하는 거야. 덧나기 전에 바르는 약이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의 성분은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알러지 억제약이야. 여러분이 겨울철이 되거나 건조해지거나 이랬을 때 콧물 질질 나는 친구들, 콧물이 심하게 나는 경우 너무 심하니까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서 약 처방을 받아.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 대부분은 뭐냐면 알러지약이에요. 알러지약은 바로 이거야. 항히스타민. 콧물이 많이 나는 이유는 그 콧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히스타민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면 콧물이 줄어들어요. 그런 효과가 있어. 물론 요거 이제 먹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하도 가려울 때는 딱 손톱으로 열십자를 그려주겠죠. 그러면 덧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걸 뭐라 한다? 부종이라고 한다. 부종이 뭐다? 염증이다. 부종 이퀄 염증 이퀄 근데 누구 때문에 생겼다? 비만세포가 뭘 생산했다? 히스타민. 식균이 뭐야? 식균.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식자. 먹고 내가 먹었지롱 할 때 히스타민을 생산해 주는 게 비만세포야. 비만세포는 좋은 세포야? 좋은 세포야. 면역세포야. 얘는 면역세포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염증 반응에서 찾게 된 이 캐릭터 하나가 비만세포였잖아. 이번엔 실제 여기 봐봐. 1차 방어에 작용하는 선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관련 세포들을 정리해보자. 세포 또는 면역물질이 있어.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제일 유명한 누구냐면 이름 들어봤나?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식가. 뭘 먹어? 세균 따위를 먹어. 항원을 먹어. 병원체를 먹어. 얘 하는 일이 뭐냐? 이걸 기억해야 돼. 하는 일을 기억해야 돼. 얘 역할은 식균 후 항원 제시. 야, 항원 제시가 무슨 말 같아?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그 우리말 서투른 걔는 방송에 안 나오는 게 차라리 입만 열면 너무 아니지. 하여튼 그런 애가 있어요. 제시라고. 제시. 그 제시에 항원 제시가 무슨 말이냐면 먹고 쥐가 항원을 먹고 여기다가 항원의 특성을 늘어놓는 거야. 세포 바깥에다가 나 이거 먹었어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걸 항원 제시라고 해. 이 대식이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원의 정보를 다른 세포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야. 항원 정보 제공이야. 알겠어? 그걸 해.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비만세포. 비만세포는 역할이 뭐냐면 이 비만세포는 이렇게 그린다. 저걸 왜 사람 얼굴처럼 그리냐고? 실제로 이런 핵이 있어요. 진짜 이런 모습이 눈이 아니에요. 그 핵이야, 핵. 근데 어쨌든 비만세포는 뭐 한다고? 식균 후 히스타민 분비. 이거 알아야 돼. 근데 히스타민의 역할이 뭐라고? 아까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혈관 투과성 증가. 오케이? 그래서 뭘 일으킨다? 부종. 이퀄 염증. 됐지? 그리고 비만세포 말고 일반적으로 이거 잘하는 애가 누구냐면 식균을 잘하는 애의 대표 주자를 뭐라 그래? 백혈구. 백혈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얘야. 근데 호중구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니까 그냥 백혈구라고 합시다. 백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 나중에 봐봐. 백혈구를 찾아봐. 백혈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식균 먹어 치우는 거야. 근데 사실 백혈구는 면역 세포 중에는 그냥 짝 먹는 애야.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체들은 너네가 그런 장면도 어디선가 볼 수 있는데 이 백혈구나 이런 애들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병원체를 쫓아가. 몸 속에서 혈액이나 조직액 속에서 그 세균이나 이런 거 발견하잖아. 그러면 미친 듯이 쫓아가. 기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먹고 보통은 죽어요. 얘는 먹고 죽는 게 일이야. 여러분이 이거 알아야 돼. 백혈구가 얼마나 있는데요,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데요? 온몸에 백혈구는 있는데 8,000개 정도 있다. 그치? 온몸에 8,000개 있어요? 아니죠. 1세제곱미리당 8,000개 있어요. 예? 그러면은 혈액 속에 1세제곱미리당 8,000개 있는 거라서 혈액 속에만. 그러면 온몸에는 실제로 몇 개 있는 건데요 할 때 혈액이 약 5리터 정도 되거든. 5리터라고 가정했을 때 5 곱하기 10의 6승 정도 하면 돼요. 이거 곱하기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약 60-70%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 있어.
대장에 있어. 대장에. 왜? 대장균이 200조가 있어서 그거를 관리하느라고 백혈구가 거기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너 똑바로 해라. 너 삐뚤어지면 내가 욕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얘 말고 이런 애도 있죠. 이름은 들어봤나? NK셀. 이게 영어로 Natural Killer. 그럼 우리말로 하면 자연 킬러 세포가 있어.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아, 얘도 웃고 있다고 하자. 그건 상관없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러면 웃게 하세요. 미소 짓게. 근데 얘는 뭘 갖고 있냐면 이런 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그 NK셀이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실제로 있어요. 자, 결론만 얘기한다. NK 세포는, 자연 킬러 세포는 항원을 인식하여 and 공격을 해요. 항원은 우리 몸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공격하는 세포. 공격형 세포라서 뭐가 없는 거냐면 식균을 하는 일반적인 백혈구 계열의 세포들과는 달리 공격하는 세포인데 심지어 얘는 암세포도 공격해요.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얘는 심지어 암세포도 공격한다면, 자,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한다면, 그렇다면 얘는, 자, 이제 question. NK는 PR 식별이 가능하다 OX. 자, PR 식별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나? PR는 남과 나야. PR라는 말은 남과 나를 말하는 거야. 나와 남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 없어? 내가 방금 뭐랬어? 항원을 인식하여 공격한다는 건 내 몸이 아닌 것을 구별하여 공격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일단 가능한 거야. 근데 암세포도 공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 거니? 암세포는 우리 몸이 아니다. 우리 몸이 아닌 세포다가 되는 거야. 즉 우리 몸의 세포는 맞는데 변질된 우리 몸의 세포라서 NK가 볼 땐 너 우리 편 아니잖아. 일로 와, 이 새끼야. 내가 죽여줄게. 찔러 죽여. 그래서 얘가 많아지면 NK의 그 수치가 높아지면은 암에 잘 안 걸려요. 근데 NK의 수치가 내려가면 암에 잘 걸려요. 그래서 혈액 속의 NK 세포의 비율을, 그 농도를 측정해서 암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진단 키트가 나와 있어요. 걔 이름이 NK 류 키트. 이건 특허가 나 있어요. 여러분 갖다 팔아도 사업할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그런데 다시 질문. Question number one, NK는 PR 식별이 가능하대. 그러면 Question number two, NK 세포는 특이적 면역에 관여한다. OX. 이 개념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와 얘를 구별해야 되겠죠.
자, 특이적이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특이적인 거는 항원의 수많은 종류 중에 그 특정 놈을 구별하는 거예요. 무한 가지의 항원 중에 또는 쉽게 얘기해서 바이러스 중에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등등이 있을 때 그놈만 딱 집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딱 집어서 걔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특이적 면역력. 그런데 이 NK는 뭐만 하는 거야? 나와 남만을 구별하는 거야. 따라서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선천성 면역의 세포가 선천성이면 비특이적이죠. 비특이적이면 얘네들이 다 비특이적이에요. 오케이? 다 비특이적이에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NK는 분명히 뭐다? 비특이적 면역에 관여한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세포지. 물론 이제 NK가 시험에는 잘 안 나요. 잘 안 내는데 이제 교과서가 좀 이제 너무 뒤쳐져서 그렇고 요즘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항미생물 단백질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인터페론이나 보채 단백질 등이 있고 수많은 항미생물 단백질이 있어서 걔네들이 이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면역은 사실상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인데 여기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이제 후천성 면역까지 더해지면 게임 끝나지. 사실 뭐 코로나 이런 것들도 면역력이 좋으면 별 문제가 안 돼. 면역력이 약해져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어떻게 시작돼야 되냐면은 후천성 면역을 할 때는 얘로부터 얘기가 시작돼야 돼요. 대시기로부터. 대시기 잘 기억해놔. 후천성 면역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차 방어작용은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특이적이다. 특이적이다. 항원을 구별한다. 항원을 매우 정확하게 구별한다. 이 뜻이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구별한다. 너 개구나? 정확하게 구별한다. 그러면 그 시작이 누구냐? 거기 이제 여러분 그 모식도가 있어요. 근데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후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와 선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의 대부분은 면역 세포들은 대부분 여기서 생겨요. 그것도 어디냐면 골수의 줄기세포에 생겨요. 피의 성분 있잖아. 피 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다 전부는 골수라고 하는 뼈 속에서 있는 뼈 속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에서부터 생기는데 그게 두 가지를 만들죠. 그 위쪽으로 가면 여러분 T림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B림프군데 이거는 뭐냐면 T림프군은 거기 가슴샘에서 성숙을 해요. 줄기 골수에서 무조건 골수에서는 생성을 다 하고 모든 면역 세포는 골수에서 다 생겨서 가슴샘에서 성숙을 하면 T. 왜냐면 이게
이 thymus가 가슴샘이라는 뜻이야. 똑같은 말이야. 가슴샘의 영어로 T로 시작해. 그래서 T 림프구가 가슴샘에서 성숙한 림프구 이 뜻이야. 림프구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이걸 어렵게 여기지 말고 백혈구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니 선생님 백혈구는 아까 그 식균하던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역 세포들을 우리가 백혈구라고 부르면 돼요. 사실상 백혈구의 사촌들이거든. 하나의 백혈구에서 파생돼서 나온 애들이야. 그 백혈구가 여기서 시작되게 다 백혈구였는데 그 백혈구를 리포사이트라고 하고 그게 림프구야. 그 림프구가 T 림프가 되거나 B 림프가 되거나 어떤 림프가 되거나 이렇게 이름을 따르게 부를 때 성숙한 장소에 따라서 T냐 B냐 나눈다. 그때 B는 그럼 무엇을 약자냐면 본 메로라고 해서 이게 우리말로 골수야. 골수가 B야. 그러니까 얘는 골수에서 뭐 한 거다? 성숙한 거다. 그럼 다시 생성된 장소는 모두 다 골수. 가슴샘에서 불어나면 T, 성숙하면 T, 골수에서 성숙하면 B 이렇게 나눈다. 그럼 B림프구는 또 두 종류인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비어 그 동그라미 뭐니 이거? 동그라미 A가 거기 들어갈 게 A가 약간 좀 벗어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불러. 예전에 이거를 소위 킬러 T 세포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킬러라는 말 잘 안 쓰고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하는데 이 T 림프구의 종류 중에 누가 있냐면 또 하나가 이제 분화된 놈이 이게 있어. 보조 T 림프가 있는데 영어로 이제 헬퍼야. 헬퍼 T 셀이 있는데 얘네가 하는 역할이 이게 아주 또 중요해요. 항원을 인식해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하냐고요? 얘한테 하죠. 거기 화살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래도 돼요. 왜냐면 B림프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B림프구에게 정보를 주면은 이것이 B림프구가 정보를 받아서 참고로 보조 T림프구는 어디에서부터 정보를 받았나요? 라고 할 때 아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애가 누구였죠? 배식이가 식균하고 항원을 제시하면은 항원 제시 여기 항원 제시가 됐죠? 그 정보를 여기서 누가 읽은 거냐면 보조 T가 읽은 거예요. 그거를 이게 항원 정보인데 그럼 보조 T가 이렇게 이제 정보를 준 거죠. 보조 T 림프구는 그러니까 대식 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은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대식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분화가 된 이 B 림프구한테 그 정보를 주면서 그럼 뭐 되면 얘가 분화라는 게 일어나요. B 림프구가 분화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뉘어요. 바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갈라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리. 배식이가 보조 T에게 정보를 줄 때 항원 제시를 하고 나면 보조 T는 B 림프구한테 정보를 주고 B 림프구가 보조 T의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분화하냐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된다. 이런 관계로 이제 이어지죠. 그리고 보조 T는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얘한테도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도 줘요. 세포 독성 T 림프한테도 항원 정보를 줘요.
자, 빨간 화살표가 주는 것은 항원의 정보. 항원의 정보를 받은 세포 독성 T림프는 뭐 하느냐? 감염된 세포를 찾아가서 죽여요. 킬러잖아, 킬러. 그래서 죽여. 그렇기 때문에 봐라. 세포인데 세포를 죽이니까 이런 거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얘는 좀 상황이 달라요. 자,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한테서 정보를 받아서 분화가 일어나면 형질세포로 됐고 기억세포도 생긴다. 이 과정을 우리는 분화라고 한다. 그때 형질세포는 그 이름도 유명한 항체를 만들어요. 기억세포는 지금 작용하지 않습니다. 항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Y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 항체는 세포가 아니야. 자, 있지만 항체는 면역 단백질이야. 절대 never ever 세포가 아니에요. 항체는 세포가 아니에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부위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항원을 인식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체가 나중에 항원과 뭐 하냐면 응집해요. 항원과 응집. 이 항원과 응집하는 과정이 항체가 하는 주된 역할인데 그러면 게임이 끝난다. 왜 그런가는 이제 잠시 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항체가 어디에 있느냐인데 봐봐, 이건 단백질이잖아. 항체는 항원과 응집하는데 체액에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면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항체에 의한 면역은 체액성 면역.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세포 독성 T림프가 면역은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얘기를 들어가 보면 기억세포 얘기 전에 하나 여러분이 저 B림프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얘는 어디 있을까요? 그랬더니 골수에 있겠죠. 물론 골수에 있어요. T림프구도 골수에 있고 T림프구, B림프구 전부 골수에는 있는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B림프는 어디 있을까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온 몸에 있어요. 온 몸에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봐봐. 대시기가 항원을 먹었어. 근데 대시기가 항원을 먹은 위치가 어딜까요? 그냥 쉽게 여러분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치자. 그럼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 경로가 어디야? 주된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 경로가 어디지? 호흡기. 호흡기를 통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런데 그거를 처음 만난, 물론 처음은 아니겠지만 대시기가 먹었대. 감기 바이러스를 대시기가 먹었대. 그 장소는 어디냐면 그냥 온 몸이에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온 몸을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타거나 체액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럴 때 중간중간에 우리 몸에 림프절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림프절이 대표적인 게 이런 데 목 쪽에 있고 겨드랑이에 있고 다 있어요. 온 몸에 그 마디마디마다 림프절이 있는데 거기에 면역세포들이 가득해. 그럼 거기서 대시기가 바이러스를 꽉 먹은 거야. 먹고 항원 나 먹었다 라고 할 때 나 먹었지롱 나 먹었지롱 그러자 보조티가 바로 옆에 있었어. 왜? 보조티도 널리 퍼져 있어. 그러면 B림프는 어디 있냐고?
원래 여기 있어. 즉 숱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대식이 옆에 보조, 옆에 비림프구도 있는 거야. 그럼 비림프구가 되게 웃긴 이 상황이 뭐냐면 얘는 약간 하수인 같은 느낌이야. 정보 전달책이거든. 그러면 대식이가 이게 세포기 넘버원인 대식이가 나 먹었다 하자 보조티가 형님 드셨군요. 제가 얼른 보스한테 전화할게요. 물론 보스는 아니지만 보스라고 치고 보스한테 전화할게요. 그래서 형님 누가 들어왔대요 하고 알리려고 하는 순간 비림프가 바로 옆에 있잖아. 지가 받아서 대식이한테 받아서 형 여기 있네요. 여기 계시네요. 여기 누가 들어왔대요. 그러자 비림프가 뭐라 하냐면 나도 봤어 임마. 나 옆에 있잖아. 호들갑 떨 나 지금 내가 어딨니?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그때 얘가 분하다. 분하다. 뭐가 된다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된다고? 자, 다시 한번. 형질세포는 뭘 만든다고? 항체를 만든다고. 자, 그런데 이 항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항체는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자, 다시. 항체는 면역 단백질 항체는 이거를 갖고 있어. 항원을 뭐하는 부위? 인식하는 부위를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특이적 성격을 가져. 즉 그놈만 찾아서 그놈만 죽일 수 있어. 특이적 면역을 나타내. 이해하겠어? 항체는 매우 특이적이야. 왜냐면 항원의 정보를 받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이야. 근데 다시 항체가 풀어진 위치가 어디야? 항체는 지금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냐고 했을 때 비림프도 있고 T도 있고 그리고 B도 있고 형질도 있고 기억도 있는 그곳. 그곳이 어디냐면 그냥 체액이에요. 체액은 대표적으로 혈액과 조직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혈액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혈액 속에 있는 거야. 근데 혈액 속에 있던 항체는 조직액으로도 갈 수 있어.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체액에다 뿌려지는 거야. 그러면 항체는 돌아다녀. 항체는 Y자 모양으로 돌아다니다가 봐봐라. 인식부위가 몇 개? 하나의 항체의 인식부위가 몇 개? 2개. 그러면 항체 하나가 항원 2개랑 결합할 수 있다. 오케이? 항원 2개랑 결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게 뭐야? 4개 됐다면 남아있는 것은 기억해줘. 무엇을 기억하느냐?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한. 잘 봐. 기억세포는 어디서부터 유래됐니? 비림프구가 살짝 바뀌어서 된 거죠. 그럼 얘도 사실상 B를 닮았겠죠? 그렇죠? 근데 기억세포는 분화가 돼. 분화가 가능해요. 분화가 근데 언제 분화가 되냐면 2차 감염 시 기억세포가 분화돼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2차 감염이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한 번만 걸려봤나요? 아니면 2번 걸렸나요? 안 걸려봤나요? 2번 이상 걸렸을 때가 2차 감염이에요. 처음 걸리고 또 걸리면 그게 2차 감염인데 2차로 감염하게 되면 무엇이 존재하냐면 이게 존재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형질이 아까 1차에서 나왔던 거
빼고, 그러니까 한 번 또 감염되면 이 과정이 또 나타나서 얘도 생기지만 이것도 또 생겨요. 그러니까 형질이 많이 생겨요. 근데 형질 세포는 뭐 만드는 세포다? 그놈의 유익한 거, 좋은 거보다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를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잖아. 항체 생성 능력이 결국 백신을 맞는 이유인데 항체 생성 능력이 좋아지도록 기억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야.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번 감염될수록 이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형질세포가 많아지니까 항체가 막 쉘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대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 뭐고 다 끝장나죠. 그런데 아니던데요?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바이러스의 특성상 다소 예외적인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다? 기억세포가 작용하게 되면 대량 항체가 나와서 아유 야 그런 거는 뭐 일도 아니야. 그 바이러스 어디 있대? 데리고 와. 내가 다 없애줄게. 여러분 항원과 항체가 이렇게 만나잖아. 이 항체의 기능이 뭐냐면 거기 써 있는데 항원과 응집을 해. 그 자체로 항원은 죽는 거야. 그리고 비림프구 힘내세요. 항체가 있잖아요. 비림프구 힘내세요. 항체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그런 거야. 그리고 거기 독성도 중화시키고 보채 분자 갖고 가서 세균 나게 구멍도 뚫어버리고. 이거 뭐냐면 그냥 뭐 몰라도 되는데 항체 여기 남아있는 부위에 세균한테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 보채를 갖고 가요. 그래서 세균 세포막에 항체가 딱 달라붙으면 보채 분자가 풀어져서 세균 세포막을 칼로 찢어버리고 다 찢어버려요. 세균을 죽여버리는 거죠. 항체는 세균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항체만 만들어지면 모든 병원체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만큼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 자, 만약에 여러분 107페이지 거기 맨 아래에 그래프를 보니 이런 게 보이지? 요렇게 생겼다가 지금 여기다 뭐 주사를 했냐면 항원 X를 넣었대. 그랬더니 X에 대한 항체가 요만큼 생겼다가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X를 요거는 1차 집어넣은 거고 두 번째로 집어넣었어. 사실 그 코로나 백신 만들 때 처음에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먼저 맞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실험군으로 들어가야 돼. 자원자가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자원에서 수천 수만 명이 그걸 맞아보고 항체 생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게 임상실험이에요. 그때 한 번 넣어보고 또 넣어보는 거야. 또 넣었을 때 몸에 항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지금 뭐냐면 대량으로다가 항체가 생성되고 있어. 얘에 비하면 대량이잖아.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고? 자, 여러분 기억세포는 언제 생겼니? 요 무렵에 기억세포가 생긴 거지. 여기 항체가 생겼잖아. 항체가 생겼다는 건 이 무렵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 무렵에는 형질 세포가 있는 거지. 형질 세포가 있다는 얘기는 봐봐. 형질 세포가 나오려면 기억세포도 나와야 돼. B림프가 분화하면서 생긴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있고 기억세포도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뭐냐면 생성된 거죠.
이것도 생성된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럼 비림프가 분화된 시점은 들어오면서 분화가 된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기억세포는 왜 만들어져야 하느냐? 한 번 들어온 놈이 또 들어왔을 때 너 이제 무섭지 않아 라고 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면역은 이렇게 완벽한 체제를 갖고 있어. 너네가 건강만 하다면요, 사실 웬만한 이런 바이러스는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도 있다. 뭐 그때는 정관장을 먹어야 되는 건가? 정관장을 먹는다고 무조건 면역력이 좋아지진 않고, 일단 잘 먹고 잘 쉬고 막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는 것들이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인공면역 정리하고 문제를 풀 건데, 한번 미리 핵심 질문 2번에 있는 문제들을 살짝 풀어보세요.